그날 아침 김명자 할머니의 마당에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78세의 할머니가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45살 아들 철수가 잠자리에서 갑자기 숨을 거둔 뒤였죠. 이웃집 김순득 할머니가 위로를 하면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명자야, 혹시 말야. 혹시? 그 어미놈 때문이지 않을까? 순간 김명자 할머니는 이웃집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며 놀란 표정이었고 바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맞네. 맞네. 그놈이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평생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해온 억척스러운 할머니가 왜 이웃집 할머니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오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 이야기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9월 어느 날 해가 막 떠오르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 김명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뜨셨습니다. 삐걱 삐걱 낡은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걸음걸이도 여전히 힘차셨죠. 솥뚜껑을 여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그리고 나무젓가락으로 밥을 뒤적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할머니가 우렁찬 목소리로 아들과 손녀를 깨웠습니다. 밥을 다 해놨다고 말이죠. 발소리가 들리더니 45살 아들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손이 큰 평생 농사만 지어온 사내의 모습이었죠. 철수가 어머니께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죠. 할머니는 뭔 소리냐며 일찍 일어나야 일찍 잘 수 있는 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상을 차리면서 말이죠. 김치, 된장찌개, 계란말이.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정성만큼은 정갈했습니다. 이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1살 손녀 소영이가 나타난 것이죠. 긴 생머리에 작은 체구, 할머니를 닮아 의젓한 인상의 아가씨였습니다. 소영이가 맑고 고운 목소리로 할머니께 안녕히 주무셨냐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얼굴을 살펴보며 어제 늦게 잤는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소영이는 대학교에 다니느라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지냈거든요. 밥상 앞에 앉은 가족들, 김치를 씹는 소리, 밥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채웠습니다. 소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께 오늘도 나무하러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겨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나무를 안 하면 추워서 어떻게 살겠냐고 말이죠. 철수도 어머니의 나이를 걱정하며 자신이 주말에 와서 하겠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농사일도 바쁜데 뭔 소리냐며 할머니가 건강할 때 해야 한다고 말했죠.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50년 넘게 사용해온 지게가 있었습니다. 나무는 낡았지만 끈은 새로 갈았고 여전히 튼튼해 보였죠. 철수도 농사일을 하러 나가야 해서 할머니께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점심 전에는 꼭 들어오시라고 당부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게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죠. 온 마을이 아직 잠들어 있어 할머니의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뒷산으로 가는 길은
비탈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50년 넘게 이 길을 다녀서 어둠 속에서도 어디에 돌이 있고 어디가 미끄러운지 환히 알고 있었죠.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할머니의 치마를 적셨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나이가 들면 안 된다고 말이죠. 20분 정도 올라가니 익숙한 장소가 나왔습니다. 참나무와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숲이었죠. 여기서 할머니는 늘 나무를 주워왔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할머니의 발소리가 마른 낙엽을 밟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서 숲속은 어스름했죠. 할머니는 마른 나무가지들을 하나씩 주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거 좋네. 이것도 괜찮다고 말이죠. 오래된 참나무 가지가 제일 좋았거든요. 잘 타고 연기도 적게 나고 열도 오래 가니까요. 지게 위에 나무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능숙했고 균형을 잘 맞춰서 쌓아 올렸죠. 1시간이 지나자 지게가 제법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큰 바위에 지게를 기대 놓고 잠시 쉬었습니다. 물병에서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는 할머니,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고 숲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새소리도, 다람쥐가 나무를 타는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숲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로 그냥 빨리 집에 가자고 중얼거렸습니다. 서둘러 지게를 메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무언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할머니 뒤로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할머니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다시 앞을 보고 걸었죠. 그때였습니다. 뭔가 부드럽고 차가운 것이 발등을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발밑을 내려다본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검은 무늬가 있는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할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뭔가 부드럽고 차가운 것이 발등을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발밑을 내려다본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검은 무늬가 있는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은 무늬가 있는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할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소리가 귀에서 울렸죠. 뱀의 눈이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그 뱀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어른 팔뚝 정도 되는 크기였죠. 하지만 몸통이 통통하고 머리가 삼각형 모양인 게 영락없는 독사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발을 조심스럽게 뒤로 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의 마른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뱀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뱀이 할머니의 발목을 향해 달려든 것이었죠. 순간적으로 할머니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지게에서 나무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땅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픈 건 엉덩이가 아니라 발목이었거든요. 할머니가 급히 발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바지 위로 2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독사에게 물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뱀은 할머니를 물고 나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계속 할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독이 돌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발목이 욱신욱신 아프고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어지러웠죠. 할머니는 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치료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뱀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침 손이 닿는 곳에 굵은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나뭇가지를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가 뱀에게 소리치며 나뭇가지를 휘둘렀습니다. 뱀이 재빨리 피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또 한 번 나뭇가지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다가 4번째 때였습니다. 나뭇가지가 뱀의 머리를 정확히 맞췄어요.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뱀이 꿈틀거리더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숨을 헐떡이며 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죽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뱀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뱀을 그냥 버리고 가기에는 뭔가 아까웠거든요. 시골에서는 뱀을 약으로 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독사는 더욱 몸에 좋다고 했죠. 할머니는 발목의 통증을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뱀을 집어들었어요. 뱀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따뜻했죠. 할머니는 뱀을 지게 한쪽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나무들을 다시 주워 담았어요. 발목은 계속 아팠지만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산길을 내려가는 할머니의 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발목이 부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산을 내려가는 내내 뒤에서 무언가 따라오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바스락, 바스락. 마른 잎사귀를 밟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몇 번인가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너무 놀라서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집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개 백구가 할머니를 보고 크게 짖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왈왈왈, 왈왈. 백구는 평소와 다르게 털을 곤두세우고 할머니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백구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백구는 더욱 크게 짖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집안에서 철수와 소영이가 나왔습니다. 철수가 할머니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산에서 뱀에게 물렸다고, 그래서 그 뱀을 잡아왔다고 말이죠. 소영이가 할머니의 발목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발목이 완전히 부어 있었거든요. 소영이는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옛날에도 뱀에 물린 사람 많았는데 다 나았다고, 그냥 소독이나 하고 쉬면 된다고 말했어요. 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독사 같은데 위험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게에서 뱀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놈 때문에 물렸지만 이제 약이 됐으니까 괜찮다고 말했어요. 철수와 소영이가 뱀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크고 무서워 보였거든요.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독사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할머니는 태연했어요. 독사가 아니라 그냥 구렁이라고, 독사였으면 벌써 쓰러졌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발목에 된장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이었죠. 밤이 되자 발목의 부기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큰 뱀 한 마리가 나타나서 할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뱀의 눈은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뱀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 새끼를 돌려내라.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냥 꿈일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이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르르륵, 스르르륵. 뭔가가 마당을 기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귀를 기울여 들어봤지만 곧 소리가 멈췄어요. 할머니는 바람 소리일 거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 할머니의 집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발목의 부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욱신거렸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할머니는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꼬꼬댁, 꼬꼬댁. 닭들이 평소와 다르게 요란하게 울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놀란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더욱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닭들이 모두 닭장 한쪽 구석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당 가운데에는 기다란 무언가가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큰 밧줄을 질질 끌고 간 것 같은 자국이었죠. 할머니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자국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뱀이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뱀말이에요. 할머니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철수를 깨웠습니다. 마당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뱀이 다녀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철수가 나와서 그 자국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자국은 어제 할머니가 잡아온 뱀보다 훨씬 큰 뱀이 남긴 것 같았거든요.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제 잡은 뱀의 짝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뱀이 마당까지 왔다가 그냥 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평소처럼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발목이 아직 아팠지만 집안일은 해야 했거든요. 빨래를 하나씩 널면서 할머니는 어제 일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평생 뱀을 본 적은 많았지만 직접 싸워서 잡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스르르륵.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뱀은 어제 할머니가 잡은 뱀보다 훨씬 컸습니다. 길이도 더 길고 몸통도 더 굵었어요. 하지만 몸통에는 어제 잡은 뱀과 똑같은 검은 무늬가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같은 종류의 뱀이었죠. 크기로 보아 이건 분명 어미뱀이었습니다. 뱀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것 같았죠.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하지만 뱀은 할머니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 것이었죠. 마치 할머니를 검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자신의 새끼를 해친 게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할머니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집안에서 소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뱀이 공격할 것 같았거든요. 뱀은 여전히 할머니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뱀의 비늘이 햇빛에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입에서 나오는 혀를 볼 수도 있었죠. 그 혀가 공기 중의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냄새를 말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할머니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뱀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할머니 바로 앞에서 말이에요. 뱀이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와 눈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말이죠.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뱀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내 새끼를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도 살려고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철수가 나왔어요. 할머니를 부르는 소영이의 목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죠. 철수가 마당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뱀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를 향해서가 아니라 도망가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순식간에 뱀은 담장을 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철수가 급히 달려와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냐고, 다친 곳은 없냐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뱀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소영이도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철수가 뱀이 있었다고, 아주 큰 뱀이었다고 말했어요. 어제 할머니가 잡은 뱀의 짝인 것 같다고 덧붙였죠. 소영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냐고, 뱀이 할머니를 해치지는 않았냐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뱀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 뱀이 다시 올 것 같았거든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뱀 한 마리 잡았다고 끝난 게 아닌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뱀의 눈빛이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마당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르륵, 스르르륵. 뱀이 집 주변을 돌고 있는 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창문 틈으로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달빛 아래로 긴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뱀이 집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새벽까지 계속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마당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젯밤에도 뱀이 지나간 자국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국은 집 전체를 한 바퀴 돈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 것 같았죠. 할머니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 일이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뱀은 분명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뱀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었거든요. 그때 할머니는 마을의 박무당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박무당이 이런 일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날 오후에 박무당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거든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시련이 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게 될지를 말이에요. 발목의 부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욱신거렸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할머니는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꼬꼬댁, 꼬꼬댁. 닭들이 평소와 다르게 요란하게 울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놀란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더욱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닭들이 모두 닭장 한쪽 구석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당 가운데에는 기다란 무언가가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큰 밧줄을 질질 끌고 간 것 같은 자국이었죠. 할머니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자국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뱀이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뱀말이에요. 할머니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철수를 깨웠습니다. 마당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뱀이 다녀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철수가 나와서 그 자국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자국은 어제 할머니가 잡아온 뱀보다 훨씬 큰 뱀이 남긴 것 같았거든요.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제 잡은 뱀의 짝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뱀이 마당까지 왔다가 그냥 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평소처럼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발목이 아직 아팠지만 집안일은 해야 했거든요. 빨래를 하나씩 널면서 할머니는 어제 일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평생 뱀을 본 적은 많았지만 직접 싸워서 잡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스르르륵.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뱀은 어제 할머니가 잡은 뱀보다 훨씬 컸습니다. 길이도 더 길고 몸통도 더 굵었어요. 하지만 몸통에는 어제 잡은 뱀과 똑같은 검은 무늬가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같은 종류의 뱀이었죠. 크기로 보아 이건 분명 어미뱀이었습니다. 뱀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것 같았죠.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하지만 뱀은 할머니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 것이었죠. 마치 할머니를 검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자신의 새끼를 해친 게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할머니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집안에서 소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뱀이 공격할 것 같았거든요. 뱀은 여전히 할머니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뱀의 비늘이 햇빛에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입에서 나오는 혀를 볼 수도 있었죠. 그 혀가 공기 중의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냄새를 말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할머니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뱀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할머니 바로 앞에서 말이에요. 뱀이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와 눈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말이죠.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뱀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내 새끼를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도 살려고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철수가 나왔어요. 할머니를 부르는 소영이의 목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죠. 철수가 마당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뱀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를 향해서가 아니라 도망가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순식간에 뱀은 담장을 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철수가 급히 달려와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냐고, 다친 곳은 없냐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뱀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소영이도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철수가 뱀이 있었다고, 아주 큰 뱀이었다고 말했어요. 어제 할머니가 잡은 뱀의 짝인 것 같다고 덧붙였죠. 소영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냐고, 뱀이 할머니를 해치지는 않았냐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뱀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 뱀이 다시 올 것 같았거든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뱀 한 마리 잡았다고 끝난 게 아닌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뱀의 눈빛이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마당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르륵, 스르르륵. 뱀이 집 주변을 돌고 있는 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창문 틈으로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달빛 아래로 긴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뱀이 집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새벽까지 계속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마당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젯밤에도 뱀이 지나간 자국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국은 집 전체를 한 바퀴 돈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 것 같았죠. 할머니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 일이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뱀은 분명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뱀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었거든요. 그때 할머니는 마을의 박무당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박무당이 이런 일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날 오후에 박무당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거든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시련이 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게 될지를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지만 어미뱀은 계속해서 집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박무당을 찾아갔지만 무당도 딱히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냥 조심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철수가 할머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철수는 어제 할머니가 잡아온 뱀으로 뱀수를 담그면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어차피 뱀을 잡았으니 약으로 쓰는 게 좋겠다고 했죠.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철수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뱀술은 몸에 좋다고, 특히 할머니처럼 나이 드신 분한테는 더욱 좋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미뱀이 계속 나타나는 것도 뱀술을 담그면 해결될지도 모른다고 했죠. 결국 할머니는 철수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뒷마당에서 뱀술 담그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 유리병을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옛날에 장 담글 때 쓰던 항아리만큼 큰 병이었죠. 그리고 소주를 부었습니다. 병의 절반 정도까지 말이에요. 철수는 죽은 뱀을 꺼내서 찬물에 깨끗이 씻었습니다. 비늘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철수가 뱀을 병 안에 넣었습니다. 뱀은 병 안에서 동그랗게 말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주를 더 부어서 뱀이 완전히 잠기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 입구를 천으로 막고 끈으로 단단히 묶었어요. 철수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석 달 정도 숙성시키면 좋은 뱀술이 될 거라고, 할머니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 할머니는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큰 뱀이 나타났어요. 지난번과 같은 뱀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뱀이 더욱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뱀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새끼를 술에 담갔구나. 용서하지 않겠다.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로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뒷마당에 뱀술을 담아놓은 병 주변으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병 주변을 돌고 있었어요. 어미뱀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철수를 깨우려고 했지만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뒷마당을 확인해 봤습니다. 뱀술병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주변에는 뱀이 지나간 흔적이 여러 개 있었어요. 마치 어미뱀이 밤새 병 주변을 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악몽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어요. 어미뱀이 나타나서 자신의 새끼를 돌려달라고 하는 꿈 말이에요. 그리고 꿈속에서 뱀은 점점 더 화를 냈습니다. 때로는 할머니를 쫓아오기도 했고, 때로는 할머니 가족을 위협하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잠들 때마다 그 무서운 꿈이 나타났거든요. 낮에도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조그마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철수와 소영이가 걱정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많이 야위었거든요. 철수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디 아픈 곳이 있냐고,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어요. 사실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꿈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무기력했어요. 식욕도 없어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마당의 닭들이 갑자기 알을 낳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이상하게 울었습니다. 개 백구도 계속해서 불안해했습니다. 밤이면 마당을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심지어 집안의 식물들도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기르던 화분들이 하나둘씩 말라가고 있었어요.
철수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할머니가 뱀을 잡은 후부터 시작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철수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뱀과 이런 일들이 관련이 있을 리는 없다고 여겼어요. 소영이도 할머니를 걱정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뒷마당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땅에서 수많은 뱀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뱀들은 모두 뱀술이 담긴 병을 향해 몰려갔어요. 그리고 병 주변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미뱀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나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가족에게 해를 끼친다는 말이 가장 무서웠거든요.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뱀술을 담근 게 잘못된 일이었을까? 그냥 뱀을 묻어주었어야 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뱀술은 이미 담가져 있었고 철수는 그 술을 할머니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뒷마당의 뱀술은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고 어미뱀의 그림자는 여전히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가면서 할머니 집에는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뱀술을 담근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악몽은 계속되었고 집안의 이상한 기운도 더욱 짙어졌어요. 닭들은 여전히 알을 낳지 않았고 개 백구는 밤마다 마당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가 서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소영이는 대학교 시험이 끝나서 할머니를 보러 온다고 미리 연락을 했어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손녀를 볼 생각에 기뻤습니다. 저녁 6시쯤 소영이가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소영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이고 김치전도 부쳤어요. 철수도 일찍 들어와서 소영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6시가 지나도 소영이는 오지 않았어요. 7시, 8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철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소영이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아이였거든요. 철수가 소영이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링링링. 철수가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은 철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철수가 전화를 끊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지금 병원에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와 할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영이는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져서 지나가던 트럭에 다리를 다쳤다고 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리뼈가 심하게 부러져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소영이가 누워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소영이는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아파하고 있었어요.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고 얼굴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할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하다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소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할머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일이 뱀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소영이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와 철수는 매일 병원을 다니며 소영이를 돌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영이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철수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식욕도 없어 했어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꿈이냐고 물어봤지만 철수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냥 무섭고 답답한 꿈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병원 다니느라 너무 피곤했거든요. 새벽 3시쯤 할머니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철수 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는 급히 일어나서 철수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가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고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철수를 흔들어 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5살의 건강했던 철수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소영이도 병원에서 아버지 소식을 듣고 크게 울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철수가 갑자기 죽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소영이의 사고도 철수의 죽음도 모두 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철수가 죽기 전에 꾸었다는 이상한 꿈이 신경 쓰였어요. 할머니가 꾸던 뱀 꿈과 비슷한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이 끝난 후 할머니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소영이는 아직 병원에 있었고 집에는 할머니 혼자뿐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뒷마당의 뱀수를 보러 나갔습니다. 병은 그대로 있었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뱀이 지나간 흔적들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미뱀이 정말로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먼저 손녀를 다치게 하고 이제는 아들까지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뱀술 앞에서 빌었어요. 제발 그만하라고, 자신이 잘못했으니 자신만 벌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바람만 차갑게 불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었거든요. 소영이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철수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자꾸만 철수와 소영이 생각이 났고 어미뱀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무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박무당은 60대 중반의 여자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큰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분이었죠. 할머니가 박무당의 집을 찾아갔을 때 무당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당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몸에 좋지 않은 기운이 따라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무당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뱀을 잡은 일부터 뱀수를 담근 일, 그리고 소영이의 사고와 철수의 죽음까지 말이죠. 무당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당이 말했어요. 뱀,
특히 어미뱀의 한은 매우 깊다고 새끼를 잃은 어미의 원한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큰 구슬해서 뱀의 원혼을 달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구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다고 제발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무당은 사흘 후에 구슬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준비할 것들이 많다고 했거든요. 할머니는 그 사흘 동안 마음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구슬하는 날이 되었어요. 박무당은 여러 가지 재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돼지머리, 과일, 떡, 술 등이 상 위에 가득 놓였어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제단이 차려졌고 그 주변에는 하얀 천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무당은 색색의 무복을 입고 굿을 시작했어요. 징소리,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짠짠, 짜잔짠. 무당이 춤을 추며 하늘에 빌었어요. 뱀의 원혼을 달래달라고, 이 집안의 우환을 그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굿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어요. 무당은 중간중간 쉬면서도 계속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할머니도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빌었어요. 제발 어미뱀이 용서해달라고, 더 이상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굿이 이어졌어요. 마지막에 무당이 말했습니다. 뱀의 원혼이 조금 달래진 것 같다고, 이제 집안이 평화로워질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일들이 끝날 것 같았거든요. 무당에게 많은 돈을 드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뱀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뱀들이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미뱀이 할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스르르륵, 스르르륵. 어미뱀이 여전히 집 주변을 돌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굿을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더 충격적인 일을 발견했습니다. 굿을 했던 마당에 뱀이 지나간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마치 굿을 하는 동안 뱀들이 와서 지켜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렸던 음식들이 모두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뭔가가 다 뒤엎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박무당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무당이 와서 마당을 보더니 당황했어요. 굿이 통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무당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뱀의 원한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고, 보통의 굿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더 큰 굿을 해야 한다고, 다른 무당들도 함께 불러서 큰 규모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했습니다. 굿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당을 보내고 나서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할머니는 소영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아직 병원에 있는 소영이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급히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소영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소영이는 괜찮았어요. 다리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거든요. 그날 밤에도 어미뱀은 집 주변을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창문 틈으로 마당을 내려다봤어요. 달빛 아래로 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어미뱀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굿이나 무당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일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할머니는 마을의 어른들을 떠올려 봤지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할머니는 며칠 전에 마을에 온 스님을 생각했습니다. 탁발을 하러 온 스님이었는데 할머니에게 시주를 받으며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스님은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깊고 지혜로워 보였거든요. 혹시 그 스님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할머니는 그 스님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그 스님을 만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그래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소영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스님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틀 동안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 스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스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포기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셋째 날 오후 할머니가 뒷산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스님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 스님은 5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깊고 지혜로워 보였어요. 할머니가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이 할머니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다고 얼굴에 깊은 근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스님 앞에 앉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뱀을 잡은 일부터 뱀수를 담근 일, 소영이의 사고와 철수의 죽음, 그리고 구슬해도 소용없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스님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마치자 스님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뱀의 복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복수가 아니라면 대체 뭐라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스님이 설명했어요.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특히 어미와 새끼 사이의 끈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새끼뱀을 죽였을 때 그 고통과 슬픔이 어미뱀에게 전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미뱀의 깊은 슬픔이 할머니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슬픔의 전달이라고 했습니다. 어미뱀은 할머니 가족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알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어미라고 소영이와 철수를 기르며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안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바로 어미뱀의 마음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의 슬픔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스님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뱀을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뱀도 자신과 같은 어미였다는 걸 깨달은 것이에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한 굿이나 법술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어미뱀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끼뱀을 정중히 묻어주고 어미뱀에게도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와 이해 말이에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뱀술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말이에요. 스님이 대답했어요. 뱀술을 땅에 부어서 새끼뱀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끼뱀을 정중히 묻어주면서
명복을 빌어주라고 말했어요. 어미뱀에게도 제사를 지내서 마음의 평안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진심이라고 강조했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스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뱀을 원수로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자신과 같은 슬픈 어미였다는 걸 알게 된 것이어요. 할머니가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뒷마당에 나가서 뱀술이 담긴 병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병이 다르게 보였어요. 어미뱀의 슬픔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구멍을 팠어요. 깊지 않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말이죠. 할머니는 뱀술을 천천히 땅에 부었습니다. 술이 땅에 스며들면서 새끼뱀도 함께 땅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새끼뱀을 조심스럽게 건져서 구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정성스럽게 덮어주었어요. 작은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새끼뱀을 죽인 것에 대해, 어미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말이에요. 그리고 새끼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라고, 어미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어미뱀에게도 빌었습니다. 이제 슬픔을 그치고 평안하기를, 더 이상 아프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어미뱀의 슬픔이 이제야 이해되었거든요. 자신도 어미로서 자식을 잃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빌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자연 전체가 할머니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새끼뱀의 작은 무덤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도 뱀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마당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미뱀이 지나간 자국은 더 이상 없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전에 없이 평안했어요. 오랫동안 괴롭혔던 악몽도 사라졌고 마당에서 들리던 이상한 소리들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닭들이 다시 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들어가던 화분들도 새싹을 텄 것들이 있었어요. 개 백구도 예전처럼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마당을 향해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어요. 마치 집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새끼뱀의 작은 무덤 앞에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기도를 올렸어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새끼뱀의 명복을 빌고 어미뱀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영이가 퇴원한다는 연락이었어요. 다리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집에서 요양하면 된다고 의사가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손녀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소영이가 집으로 돌아온 날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소영이는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얼굴은 밝았어요. 오랜만에 집에 온 것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많이 밝아지신 것 같다고, 예전보다
편안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소영이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비록 철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소영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소영이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솔직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뱀을 잡은 일부터 뱀수를 담근 일 그리고 어미뱀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소영이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설령 정말 그런 일이었다고 해도 이제는 할머니가 잘 해결하신 것 같다고 했어요. 할머니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소영이는 아버지 방에서 잤습니다. 할머니는 소영이가 잠든 후에 혼자 마당에 나갔어요. 별이 많이 떠 있는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끼뱀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철수가 좋은 아들이었다고 소영이를 정말 아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철수는 하늘에서 소영이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새끼뱀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어미뱀과 함께 좋은 곳에서 편히 쉬라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남은 생을 소영이와 함께 잘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바람을 맞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와 소영이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영이는 다리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소영이를 돌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돌아왔거든요. 소영이도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뒷산에 나무하러 가지 않았어요. 대신 집 앞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도 다리가 나으면서 할머니를 도왔어요. 함께 밭일을 하고 함께 요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새끼뱀의 무덤 위에도 작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꽃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생명은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라고, 죽음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두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할머니는 이제 벌레 하나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온 거미도 조심스럽게 밖으로 내보내 주었어요. 작은 생명일수록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마을에서 그 스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스님이 할머니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스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런 평화를 찾을 수 없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결국 할머니 자신이 해낸 일이라고, 진심과 자비의 마음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할머니는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이제 할머니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슬픔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영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했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했어요.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끼뱀의 작은 무덤 위로 꽃들이 만발했고 할머니와 소영이의 새로운 삶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명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뱀 사고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생명의 소중함과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죠. 할머니는 어미뱀의 슬픔을 이해하면서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이해가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와 소영이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작은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